바이에른 뮌헨은 2010년대 이후 축구 클럽 3대장이라 불리는 레바민 중 하나에 속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의 줄임말로 클럽 위상이 압도적인 세 팀을 의미하죠. 그런데 최근 바르셀로나가 부진을 하면서 레바민을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19-20 시즌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으로 뮌헨이 트래블을 달성할 때는 레바민을 레반도프스키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의미로 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인 클럽 위상을 가진 바이에른 뮌헨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뮌헨의 체육 동호회였던 MTV 1879가 축구부로서 독일 축구 연맹에 등록하려 했는데 단순 동호회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측은 MTV를 해체하고 FC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을 창단하여 가입하죠. 뮌헨이라는 도시가 바이에른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름은 K리그의 충남 아산, 충북 청주와 비슷한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창단 연도는 굉장히 외우기 쉬운데 바로 1900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기 때문에 현재 123주년이죠.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얼마나 압도적일까요? 원래 독일의 축구 리그는 동서 분단 이후 서독 안에서도 지역별로 따로 진행되다가 1963-64 시즌 서독 전체 팀들이 참가하는 분데스리가로 통합됩니다. 그 이후 22-23 시즌까지 총 60개의 시즌을 거쳐갔죠. 그중 바이에른 뮌헨은 무려 3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뮌헨이 우승한 시즌이 우승 못한 시즌보다 많은 것이죠. 참고로 바이에른 뮌헨 구단 측은 분데스리가 통합 이전이었던 31-32 시즌 각 지역별 리그 우승팀끼리 겨뤘던 독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까지 포함해서 총 33번 우승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들은 32번과 33번 둘 중 어떤 기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창단 후 총 6번 우승을 하였는데 이는 14번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 7번 우승한 AC 밀란 다음 기록이죠. 바이에른 뮌헨의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1973-74 시즌이었습니다. 결승 상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는데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으로 갑니다. 뮌헨은 연장 후반 9분에 실점을 하여 패배 위기에 놓였죠. 그러나 센터백인 슈바르첸페크가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로 1대1 동점이 됩니다. 참고로 당시 챔스 결승에서는 승부차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 팀은 재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열린 재경기에서 4대0 대승을 하여 첫 우승을 한 것이죠. 이후 뮌헨은 74-75 시즌 또 결승에 진출하여 잉글랜드의 리즈 유나이티드를 만납니다. 뮌헨은 리즈에게 2대0 완승을 거둬 2연패를 달성했죠. 다음 75-76 시즌도 결승 진출 프랑스의 생트티엔을 만나 1대0 승리로 챔스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하죠. 네 번째 우승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00-2001 시즌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를 결승에서 만나 1대1로 정규 시간에는 비겼으나 승부차기 끝에 5대4 승리를 하여 비기어를 들어올렸죠. 특이한 건 정규 시간 두 골 모두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포함해 PK골만 터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12-13 시즌으로 같은 리그의 도르트문트를 챔스 결승에서 만나 2대1 승리를 거두고 구단 역사상 첫 트래블 달성에 성공하죠. 19-20 시즌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단판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악조건 속에서 결승전에서 PSG를 만나 1대0 승리를 하고 챔스 최초 전승 우승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2-13 시즌 이후 두 번째 트래블도 성공하였죠. 6번 챔스에서 우승한 뮌헨이지만 준우승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우승들의 특히나 뼈아픈 기억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첫 준우승은 81-82 시즌으로 잉글랜드 구단을 만나 1대0 패배를 당합니다. 그 잉글랜드 구단 어느 팀이었을까요? 정답은 아스톤 빌라입니다. 그 다음은 86-87 시즌으로 결승전에서 포르투를 만나 전반 24분 골을 넣어 1대0 리드를 합니다. 그런데 79분과 81분 2분 동안 연속골을 먹혀 2대1 역전패를 당하죠. 98-99 시즌도 비슷하게 2대1 역전패를 당했는데 맨유를 만나 전반 6분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었으나 후반 추가 시간 1분,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골을 먹혀 기적적으로 준우승을 하죠. 이 경기가 캄프누에서 열렸기 때문에 캄프누의 비극이라고도 합니다. 09-10 시즌에는 리그 포카레스 우승하여 트래블을 노리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트래블을 노린 인테르에게 2대0 패배로 첫 트래블에 실패했죠. 11-12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뮌헨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뮌헨이 결승까지 진출하여 챔스 최초로 본인들의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첼시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하며 홈에서 준우승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죠. 바이에른 뮌헨 말고 3부 리그에 1860 뮌헨이라는 지역 라이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1860 뮌헨이 바이에른 뮌헨보다 강했던 시절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데스리가 출범 전 독일은 지역별 리그로 진행되었는데 63-64 시즌에 지역별로 가장 잘하는 팀을 모아 분데스리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부지역 리그 1위였던 1860 뮌헨과 2위 FC 니른베르크가 뽑혔고 3위였던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측이 같은 연고지 두 팀을 거절하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1860 뮌헨은 65-66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여 바이에른보다 먼저 리그 타이틀을 차지했죠. 하지만 앞서 나왔던 70년대 챔스 3연패로 바이에른
바이에른 미넨이 전성기를 맞는 동안 1860 미넨은 침체기를 맞아 승격과 강등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1860 미넨이 03-04 시즌에 2부로 강등된 이후 1부 리그로 올라오지 못해 양팀 간의 미넨 더비는 한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07-08 시즌 DFB 포칼에서 붙은 것이 마지막이죠. 바이에른 미넨 유니폼 중앙에 보면 T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독일의 통신사인 도이체 텔레콤입니다. 국영 기업이었다가 1950년대에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KT의 독일 버전이라 볼 수 있죠. 02-03 시즌부터 도이체 텔레콤이 메인 스폰서가 되어 유니폼에 붙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현재처럼 그냥 T가 아닌 T-모바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이체 텔레콤 이전에는 오펠이라는 자동차 기업이 메인 후원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 70년대에는 아예 의류 후원사인 아디다스를 가슴팍에 넣기도 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유니폼을 보면 별 5개가 박혀 있습니다. 챔스는 6번 우승했고 리그는 32번 우승했는데 왜 5개일까요? 이는 분데스리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별 개수 기준이 독특합니다. 리그 3번 우승하면 별 1개, 5번 우승하면 별 2개, 그리고 10번 하면 3개, 20번 하면 4개, 30번 하면 5개죠. 그런데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32번 우승한 바이에른 미넨 다음 기록이 5번 우승한 도르트문트와 메넨 글라드바흐이기 때문에 별 3개 이상 단 클럽이 미넨밖에 없죠. 바이에른 미넨이 70년대 전성기 이후 침체기가 온 적이 있는데 순위가 충격적입니다. 바로 리그 10위죠. 90-91 시즌 유프 하인케스 감독이 성적 부진의 이유로 경질이 됩니다. 참고로 12-13 시즌 때 트래블을 했던 그 감독 맞습니다. 그 성적 부진을 했을 때 리그 순위는 2위였죠. 암튼 그 다음 미넨 출신 선수인 덴마크의 쇠렌 레르비가 감독을 맡게 되는데 미넨은 레르비 체제에서 하인케스보다 더 나락을 가게 됩니다. 결국 레르비는 1년도 못 채운 채 경질당하고 그 시즌 미넨은 리그 10위를 하게 됩니다. 순위만 리그 10위고 승점으로 따지면 강등권과 승점 5점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레르비 감독은 바로 감독 은퇴를 하여 이 1년도 안 되는 감독직이 감독 커리어의 전부였죠. 이 시절 바이에른 미넨 선수들은 경기력은 형편없어서 스포츠 신문에 언급도 잘 안 된 반면 선수들이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가 많이 올라 타블로이드지에서는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넨은 FC 할리우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기도 했죠. 이건 바이에른 미넨의 역대 엠블럼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이상한 게 껴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도대체 이 로고는 뭘까요? 바이에른 미넨이 나치의 부역자처럼 활동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치와 저항했던 클럽이라고 할 수 있죠. 1930년대 나치 정권이 들어섰는데 바이에른 미넨 수뇌부에 유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가 해체당해 추방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나치는 사실상 팀을 공중분해시킨 후 엠블럼도 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남부리그의 강호였지만 나치 시대 때 망한 후 1860 미넨에게도 밀리게 된 것이죠. 바이에른 미넨은 명백한 나치의 피해자지만 사람들은 이 역대 엠블럼 목록만 보고 억울하게 욕먹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적료 5천만 유로로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5천만 유로는 아시아 축구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이죠. 한국인 선수가 레바민에서 뛰게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완전 처음은 아닙니다.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 유스 출신으로서 18-19 시즌에 1군 콜업이 되어 분데스리가에서는 4분, 챔피언스리그에서 9분으로 총 13분 뛴 적이 있죠. 참고로 18-19 시즌 미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여 리그 우승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김민재, 정우영 말고도 의외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바이에른 미넨에서 뛰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우사미 타카시입니다. 간바 오사카에서 뛰던 우사미는 11-12 시즌에 바이에른 미넨 임대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1군에서 거의 뛰지 못했고 완전 이적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란의 알리 다이에이도 있습니다. 알리 다이에이는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 109골을 넣어 한때 A매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진 선수였죠. 하지만 현재는 123골을 넣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밀려 2위에 랭크된 상황입니다. 알리 다이에이는 98-99 시즌 미넨으로 이적하지만 백업 공격수로 뛰어 한 시즌 만에 떠났죠. 알리 다이에이 외에 이란 선수인 바이드 하시에미안, 알리 카리미도 미넨에서 뛴 적 있지만 모두 벤치 멤버라 1-2년 만에 떠났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역사상 가장 비싸게 구매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카 에르난데스였습니다. 2019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8천만 유로에 영입하였죠.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 때 영입된 선수로 그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재는 아니고 바로 해리 케인이죠. 2023년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케인은 무려 1.2억 유로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합니다. 그럼 반대로 바이에른 미넨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판매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레반도프스키입니다.